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네, 코로나가 한창인 지금 개학 예정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에 개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해라 라는 권고가 들어있는 2020 학년도 학업성적 관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제 중간고사는 수행평가로 대체되고 기말고사는 7월 말까지 쭉 미뤄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중간고사까지의 진도를 나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안을 권고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 주제는 2020 학년도 학업성적 관리 지침. 코로나가 가져간 우리의 중간고사. 우리 모두 괜찮을까? 일단은요, 이제 서울시에서 공문을 띄웠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띄웠고, 해당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드릴 텐데,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정도까지는 이제 현재 서울시에 있는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감염, 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원들 휴원 현황,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학원들이 휴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학원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부터가 진정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부분입니다. 정규교육 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겨울방학이 연장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숙제도 내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수행평가로 끌고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악독하게 생각해보면, 그래, 나 지금 숙제 나오는 거 대충 해야지 라고 해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감점을 할 수는 없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실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중간고사는 과정 중심평가,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 수업 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분량 및 시기를 적정화해야 되고, 이건 학교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촘촘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한다 라고 써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겨울방학이 길어져서 중간고사까지 진도 빼기가 힘드니까 아주 단적으로 중학교 영어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중간고사 때 1단원, 2단원, 그리고 기말고사 때 3단원, 4단원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고사까지 끽해야 한 달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 이때 동안 담임선생님 인사하고 애들 적응시키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좀 들어가고 1단원, 2단원 수업 나가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해서 시험 치르기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거죠. 이제 중간고사는 수행평가로 바꾸고 이제 기말고사로 1회 실시해라 이런 뜻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고사 없어지니까 너무 좋아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수행평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지필평가를 60% 정도 넣고 수행평가를 40% 정도 넣습니다. 지필평가 60에서 반반 잘라서 30%는 중간고사, 30%는 기말고사 이렇게 넣어요. 주요 과목의 경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중간 30%를 수행평가로 확 바꾼다 그러면 기말 30%에 수행 70%니까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를 생각해 보시면, 수행평가는 대부분 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웬만치 열심히 하면 점수를 그냥 만점에 가까운 점수 턱턱 내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의 변별력, 누구를 1등급 넣고 누구를 2등급 넣을 거냐, 누구를 A 주고 누구를 B 줄 거냐 하는 이 모든 변별력이 기말고사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말고사 자체는 선생님들이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게다가 시험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1단원, 2단원까지 중간이고 3단원, 4단원까지 기말이었으면 1, 2, 3, 4를 다 뭉쳐서 기말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한 학기의 시험 범위를 한 시험에 다 응축해서 보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죠. 학생들의 부담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요. 게다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비 중2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처음 보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처음 보는 건데 중간에 휙 넘어가고 기말고사를 처음 보는데 그 기말고사는 변별력도 있는 데다가 범위도 넓은 하지만 이 기말고사로 한 학기를 대표해버리는 그런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특히나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의 경우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게다가 중간고사에 보고 기말고사에 보고 이렇게 과목을 찌겨서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보고 사회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에 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간고사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기말고사에 보게 됩니다. 즉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황은 기말고사에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고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고 모든 변별력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좀 부담을 갖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0대 70으로 지금 반영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퍼센트를 좀 수정해서 기말 50% 수행 50%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더 부담이 커지겠죠. 네, 다음 세 번째 발표 사항인데요. 기말고사는 최대한 방학에 인접하여 실시한다. 실제 수업 시수 확보에 대한 노력이다. 그리고 네 번째도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축소 운영한다. 학교 규정 개정 및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이게 모아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 3번, 4번은 아마 7월 중이나 7월 말 정도, 뭐 아주 늦으면 8월 중순까지 그때까지 이제 여름방학을 할 것 같은데 여름방학에 최대한 붙여서 찰싹 붙여서 시험을 운영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현행으로는 기말고사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까지 좀 뜨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시험 뭐 답도 맞추고 약간 떠요.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선생님도 얘네들한테 뭐 이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시험 나온다? 선생님 시험 봤잖아요. 1학기 시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니까 명분이 없어서 좀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말고사를 보자마자 거의 그냥 빨리빨리 시험 본 거 체크하고 바로 방학해라. 이렇게 해서 수업 시수 확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 학교가 좀 바빠요. 왜냐하면 제대로 자기가 또 학생 중에 컴퓨터 사인 펜으로 마킹 안 한 애 있으면은 왜 빵점이야 얘는 가가지고 확인해 봐야죠. 서술형 다 손으로 쓴 거 너 이렇게 썼으니까 너 이거 틀렸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7점이야 사인해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되고 또 누구는 맞게 해주고 누구는 틀리게 해줄 거냐 인정 정답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회의도 또 필요하고 전산적으로 모든 점수를 다 입력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작업도 필요하고 사실 학교는 좀 바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근데 이때 선생님들이 좀 바쁘게 움직여 주셔서 좀 기간을 축소해서 방학을 좀 확보해라 라는 말씀을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 큰 내용 두 번째입니다. 2020 학년도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 일정 조정 안내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수업 일수 90일 이상을 확보한다. 재량 휴업 일수를 우선 감축하고 방학 일수 일부를 일부 감축하고 방학 일수를 최소 2주 이상 확보를 권장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최근에 몇 개 학교에서 좀 이제 부지런한 학교죠. 교무부장님이 학사 일정 2020 1학기 학사 일정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혹은 아직도 올라가 있는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의 학사 일정을 보시면 여름방학이 일주일이에요. 지금 겨울방학이 길어진 것 때문에 여름방학을 일주일만 넣어놓은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방학을 줄이지 마라. 최대한 14일 정도는 여름방학을 줘라. 대신에 그 일자를 개교기념일이나 연휴 만드는 휴일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5월 5일이 수요일이면 5월 5일 쉬고 5월 6일은 개교기념일 대체로 쉬고 재량휴업일로 5월 7일 쉬어서 이렇게 쫙 연휴를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재량휴일 다 줄여서 여름방학 2주를 꼭 만들어 달라라는 뜻이고요. 다음 내용 보여드릴게요. 교과별 실제 수업 시수를 확보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감축한다. 그리고 요일별 교과별 수업 시수 균등 확보. 필요시 요일도 변동하고
여름방학 후 개학일과 2학기 시작일은 달라도 됩니다. 창의체험활동이나 학생행사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학생들 주체로 치러지는 축제라든가 이런 창체활동을 최대한 줄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일수를 좀 확보해봐라. 그런 거 안에, 그런 거 학교가 창의체험활동이나 학생 주체활동을 좀 줄여도 교육부에서 뭐라 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2주 확보가 그렇게 어렵다고 자꾸 그러면 꼭 9월 1일에 개학 안 해도 돼, 2학기. 9월 한 14일, 9월 7일 이럴 때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어떻게 운영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하냐면 7, 8월까지 거의 학교를 다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4, 5, 6, 7, 8 이렇게 5개월을 1학교 잡고 8월, 9월 초, 9월 1일부터 한 9월 14일까지 그때 여름방학을 하고 9월 15일에 개학을 하는 학교도 교육부의 공문을 잘 지킨 학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별로겠지만요. 다음은 모의고사 연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게 아니고 지난주에 발표된 건데 제가 이거를 언제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번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게 3월에 고3 모의평가가 있어요. 이거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건데 3월 19일에 보기로 했는데 2주 연기해서 4월 2일에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미 출제가 다 돼 있어요. 문제지가 다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만드는데 굉장히 비싸서 그냥 버리진 않을 것 같고 학생들한테도 아깝죠. 네, 모의고사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으면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4월 2일에 3월 모의평가를 볼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원래 4월 8일에 경기도 4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4월 28일로 경기도는 4월 28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고3들이 3월에 모의고사 안 보는 대신에 4월 초에 하나, 4월 말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3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고3의 경우 선생님 저희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고3입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 수능 특강을 연계해서 막 고3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이라고 수능에 나오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중간고사를 보고 오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내신 공부하듯이 이 수능 특강이라는 책을 외워버려요. 줄줄줄 외워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를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수생에 비해 메리트입니다. 재수생은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중간고사 안 보니까 오로지 자기 손으로 하니까 중간고사 볼 때처럼 하이텐션으로 그런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중간 기말을 본 고3들이 6월 모의고사를 잘 봅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도 연계율이 꽤 되는데 애들이 다 외웠기 때문에 이거 본 적 있어. 여기 이런 내용 있지 않아? 하면서 빈칸 문제 그냥 풀어요. 되게 중요했는데 중간고사가 사라진다는 게 고3한테 어떤 의미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굉장히 불리하죠, 사실. 네, 굉장히 불리한 거고 어쨌든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핑곗거리가 하나 사라졌다는 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23일에는 꼭 개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월 14일 오늘자인데요. 3월 14일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하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화상회의를 했답니다. 그 결과 23일 개학, 그러니까 3월 23일 개학이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감님들께서는 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고 참고로 3월 2주차에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화가 다 갔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주로 뭘 물어보셨냐? 내가 담임이다. 나 무슨 과목 담당한다. 넌 꿈이 뭐니? 이거보다는 너 코로나 걸렸니? 너 주변에 누구 걸린 사람 있니? 너 어디 나갔다 온 사람 있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요. 각 시도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걸렸냐, 주변 사람 어떻게 걸렸냐 이게 돼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지금 3월 23일에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이거 한번 또 학교를 통해 확진자가 느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4월 6일 개학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2주를 더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5주 연기가 되는 거예요, 총.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는 17일 화요일, 3월 17일 화요일에 교육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또 공문이 나오면은 한 번 더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없어지면 기말고사 범위는 또 2배가 되고 부담도 늘고 그리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습할 범위도 더 느는 거니까 좀 너무 해이해 있지 말고 적어도 늦잠은 좀 안 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개학하게 돼도 학교 성실하게 잘 따라가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